안녕하세요. 고려의 대표적인 위인에는 강감찬과 서희가 있습니다. 강감찬은 전투를 통해, 서희는 외교로 적을 물리친 공으로 잘 알려져 있지요. 오늘은 거란의 제1차 침공, 그리고 거란과의 외교전에서 활약한 서희의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삼촌설 격퇴적, 석삼 마디촌 효설, 칠격 물러날 퇴 대적할적, 퇴치혀로 적을 격퇴한다는 말입니다. 서희는 고려 광종대부터 성종 때까지 활동하였던 문신으로 18세 과거에 급제하였습니다. 고려 광종은 태조 왕건의 넷째 아들이었는데 고려 초기 나라의 기틀을 다진 명군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런 광종은 서희의 능력을 알아보고 중용하였습니다. 광종은 서희를 송나라로 보내는 사신단의 대표로 임명하였는데, 서희는 광종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송나라와 단절되었던 국교를 회복하였습니다. 당시 송나라 태조는 사신으로 온 서희의 인물됨에 감탄하여 명예직 정삼품벼슬을 주기도 하였답니다. 이보다 앞서 고구려와 거란의 관계에 대해 잠시 설명하자면, 4세기경에 거란이 고구려 북부를 침략했지만 광개토 대왕이 고구려의 정리에 칠기병을 앞세워 이를 진압하고 거란을 복속시킵니다. 이후 거란족은 오랜 기간 고구려와 당나라의 세력 아래에 있었는데, 당나라의 쇠퇴를 계기로 북방민족의 추장이었던 야유라보기가 흩어져 있던 거란족을 통합하여 요나라를 세우고 초대 황제가 됩니다. 이후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키자 발해를 형제의 나라로 여기던 고려 태조 왕건은 불같이 화를 내며 거란을 적대시하게 됩니다. 고려 태조는 거란에서 파견한 사신 30명을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섬으로 유배 보내고, 선물로 보내온 낙타 50마리를 송도 만부교 아래에 메어두어 굶어 죽게 하였습니다. 이 일은 만부교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담으로 어느 학교 국사 시간에 선생님께서 태조 왕건이 왜 낙타를 죽였을까요? 하고 물으니 어느 학생이 메르스요 하고 답했답니다. 아무튼 고려와 거란의 관계는 파탄이 났고, 결국 고려 성종 때인 993년에 거란이 소손영을 앞세워 고려를 침공합니다. 제1차 여여전쟁의 발발이었습니다. 소손영은 다음 기회에 소개할 2차, 3차 여여전쟁의 거란군을 이끈 거란의 맹장 소배압의 동생입니다. 당시 거란은 발해 멸망 후 발해의 세력까지 흡수해서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손영은 고려 최전방 봉산성 전투에서 고려군 선봉대를 격파하고 자신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왔다면서 고려의 항복을 요구합니다. 고려의 신하들 중에는 거란의 기세에 겁을 집어먹고 화친해야 한다는 화친론자들이 우세했습니다. 심지어 항복만으로는 부족하고 서경 이북의 땅까지 거란에 넘겨주자는 할지론자들도 많았습니다. 고려 성종의 판단도 대세인 할지론으로 기울었습니다. 땅을 넘겨주자는 것을 기정사실로 생각하고 창고를 개방하여 어차피 빼앗길 곳이 백성들에게 나눠주거나 버리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희는 거란의 거친 기세에도 불구하고 판단력을 잃지 않았고 사태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80만 대군이라는 소손영의 주장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서희는 간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희를 비롯하여 우리 민족의 전통을 중시하는 국풍파의 대표격인 이지백 등은 할지론에 강력히 반대하였습니다. 서희는 거란에게 한 번 양보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끝도 없는 요구를 할 것이라며 승종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던 중 안용진 전투에서 대도수와 유방이 이끄는 고려군이 승리했습니다. 당연히 할지론도 힘을 잃게 되었지요. 소손영은 안용진에서 막혀 더 이상 진군하지 못하게 되었고 사신을 보내와 회담을 요구했습니다. 고려 성종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누가 거란 진영으로 가서 소손영을 상대로 단판을 벌이고 공을 세우겠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서희가 본인이 그 일을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서인은 단신으로 거란군 진영에 들어가 소손령과 담판을 벌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서희의 외교 담판이지요. 이 외교전은 시작부터 팽팽한 기싸움이 이루어졌습니다. 소손령이 자기가 대국에서 왔으니 서희가 자신에게 절을 하고 예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서희는 양국이 동등한 관계인데 왜 한쪽이 일방적으로 예를 갖추어야 하냐고 반박했습니다. 소손령이 끝까지 자신이 절을 받아야 한다고 고집하자 서희는 그냥 철수해버립니다. 결국 소손령이 한 발 물러나서 서로가 예를 갖추기로 하고 회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현대 외교에서도 의정과 격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거란이 그토록 고려 정복에 자신이 있었다면 서희의 대처에 결렬을 선언하고 그대로 침략을 이어갈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협상을 더욱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고 서희는 거란군의 내부 사정을 간파한 것입니다. 소손령은 고려가 옛 고구려 땅을 무단으로 차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고려가 거란과 더 가까우면서 송나라와 교류하고 있다는 점을 침략의 구실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려가 영토를 바치고 4대의 예를 취한다면 무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협박합니다. 이에 서희는 고려가 국호를 고려라고 한 것은 고구려의 후예이기 때문이며 여러 면에서 고구려의 후예임이 자명한데 그런 고려가 고구려 땅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심지어 거란의 수도도 고구려의 옛 땅이니 명분이 더욱 없는 쪽은 오히려 거란이 아니냐고 받아쳤습니다. 그는 압록강유역도 원래는 고려의 영역인데 여진이 도적질하여 차지하고 있으므로 조빙이 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여진을 몰아내고 고려의 옛 땅을 돌려주면 조빙의 예를 갖출 것이라고 합니다. 소손령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외교 담판 결과 고려는 거란의 연호를 쓰는 대신에 압록강과 청천강유역의 강동육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침략군을 상대로 외교를 펼쳐서 오히려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협상 결과는 단순히 서희의 말재주가 뛰어나서 혹은 소손령이 아둔해서 속아 넘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거란은 송나라와 전쟁 중이었는데 송나라의 우방국인 고려가 송나라를 돕고 났으면 거란으로서는 양쪽으로 적을 상대해야 하는 매우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거란군이 80만 명이나 된다는 소손령의 주장은 허풍이라는 점을 서희는 간파하고 있었고 오히려 고려가 결사항전의 자세로 맞서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기싸움을 통해 소손령에게 각인시켜 줌으로써 양쪽으로 적을 상대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어하는 거란의 내부 사정을 잘 이용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국제정세를 영리하게 이용해서 국민들을 전쟁 위기에서 구하고 실리를 챙기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 아닐까요? 고려는 서희의 외교 담판 이후에도 송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갔고 여진과도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즉 고려는 실리를 챙겼고 거란은 허울뿐인 명분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희의 활약으로 확보한 강동육주는 이후 거란이 2차, 3차 침공을 했을 때도 흥화진 전투와 귀주 대첩의 전장이 되는 등 고려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고려가 여요 전쟁의 최종 승자가 되는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다음에는 거란의 2차, 3차 침공과 고려 현종, 강감찬, 소배압 등 인물에 관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은식은 한국 통사에서 나라는 멸할 수 있으나 역사는 멸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역사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입니다. 후생들에게 물려줄 올바른 역사관은 우리 어른들의 몫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시면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